여러분, 헌하 반가워요. 자, 대본을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편. 네, 제가 이 대학 입시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께서 저한테 다짜고짜 논제를 하나 딱 주시더니 글을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글을 잘 못 써서 배우러 간 건데, 일단은 딱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지금이랑 비슷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멍하니 한번 읽어봤어요. 계속 읽으면서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미 막 애들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그래서 마음이 계속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좀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또 봤는데 열심히 써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뭐 이거 적어, 계속 적어, 막 적어, 뭔지 모르겠는데 적어. 그래서 저도 일단은 해야겠다 해서 딱 펜을 잡고 했는데, 저는 일단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좀 정리를 했어요. 개요를 짰단 말이죠. 그 후에 보니까 이제 지문을 정리하고 좀 이제 개요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미 보니까 애들이 이제 하나 둘씩 펜을 놓더라고요. 자, 어차피 이왕제사 이름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딱 마음을 내려놓고 개요 짠 후에 제 페이스대로 이제 글을 썼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전체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네. 자, 글을 써본 사람들은 방금 제가 이야기한 에피소드 흔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가 달랐을까요? 친구들이랑 저랑요? 그래요, 말해요. 친구들은 그냥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그냥 글을 써버린 거고, 저는 이제 개요를 썼고 찬찬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거죠. 이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글을 쓴 것도 안 좋지만, 그거와 똑같은 게 뭘까요? 그렇죠. 스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스피치를 하면은 그건 스피치가 아니에요. 그냥 소리죠, 소리. 네. 생각 정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개요를 짠 후에 스피치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여러분들이 그 스피치의 개요를 짤 때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본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대본을 왜 써야 되는지 이제 아셨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순서예요. 순서. 저희 강의 지금 쭉 따라오셨다면 아시겠지만, 순서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다? 청중. 청중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청중이 뭐다? 청중이 누구인지, 그리고 두 번째 청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 이걸 파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청중이 분석이 끝났다. 그럼 뭐죠? 하나의 스피치에는 뭐다? 하나의 핵심 메시지만 남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단순히 뭐 성공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막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청중에게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딱 남겨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지난 수업 시간을 쭉 다 끌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산적인 취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만큼은 준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이제는 그와 관련된 내용, 살을 붙여 나가는 겁니다. 자, 왜 생산적인 취미를 갖기 위해서는 준 전문가가 되어야 하느냐, 이걸 또 쓰고, 그 다음에 준 전문가가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또 여기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분야에서 그러한 취미를 가져보았는가, 나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뼈대 속에 살이 촘촘히 붙어서 체계적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게 체계적인 대본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도 다 붙였다면은 마지막으로는 오프닝과 클로징 멘트를 만들면 됩니다. 네, 오프닝과 클로징 멘트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네, 이제 아셨죠?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공을 가장 많이 들여야 됩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을 청중 분석을 끝냈고 핵심 메시지를 남겨가지고 내용을 다 완성을 했다면, 자, 이거에 진짜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중 있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프닝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핵심 메시지가 남고 청중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행동을 촉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클로징 멘트가 딱 좋아야 된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프닝과 클로징 멘트는 그 길이, 절대적인 길이 자체는 짧지만 중요성은 내용보다 클 수도 모른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오프닝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질문 기법으로 한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취미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던질 수도 있겠고,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한다고 한다면, 누군가 나에게 취미를 물어봤을 때 내가 겪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클로징 멘트, 클로징 멘트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취미가 꼭 생산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산적인 취미는 여러분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오신 건 어떨까요? 네, 이렇게 하면 전체 스피치를 포괄하면서 이 청중에게 여운도 주고 행동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대본을 작성하는 방법. 자, 먼저 청중을 분석하고 청중이 누구이고 청중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핵심 메시지를 개발하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마지막으로 오프닝과 클로징 멘트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쉽죠? 네,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스피치가 점점 더 논리적이고 점점 더 체계적으로 바뀔 거예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 바로 드릴게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제로 이 스피치 대본을 한번 쭉 처음부터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처음에 부담스러우니까요. 한 A4 용지 한 반 정도? 아니면 대략 한 2, 3분 정도의 분량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 배운 것처럼 청중 분석을 하고 가상의로의 설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핵심 메시지 어떻게 남기고 싶고 클로징과 오프닝 멘트 이렇게 한번 해본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처음부터 천천히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다 작성한 대본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